안녕하십니까? 배팅 부동산 거래세 내리고 보유세 올리면 주택 가격은 내려간다. 전월세 가격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KBS 뉴스인데 제목이 정의로운 부동산 세금의 기준입니다. 자, 내용은 첫 번째가 거래세 올라가면 주택 가격은 올라간다. 자, 이런 내용인데 내용을 계속 보면은 거래세 증가는 주택 가격 상승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세는 취득세와 등록세인데 우리나라에서만 그랬던 것이 아니고 여러 국가를 상대로 분석한 내용에서 이런 결론이 나왔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보고서를 쓴 정영식 박사는 거래세는 기존 주택 보유자의 매도도 약화시킨다고 했다. 자, 공급 감소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미 주택을 보유한 사람도 추가 주택 구매 부담이나 양도세 부담 등으로 주택 매도를 단념하게 된다는 이야기라고 합니다. 동결 효과, 락인 이펙트라고 합니다. 자, 이 내용에 대해서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 주택의 의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실거주 플러스 자산이죠.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99.99% 자산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산. 자, 투자라는 이야기죠. 주택은 투자 개념으로 접근한다는 이야기죠. 특히나 아파트만은 우리나라 주택이 자산입니다. 자산. 자, 자산을 사고 파는 행동. 자, 이게 배팅이죠. 배팅.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일종의 도박 개념으로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자, 수익률 극대화를 위한 게임. 자, 그런데 한국은 아파트라는 칩이 있는 거죠. 칩. 자, 거래가 잘 된다는 이야기죠. 왜냐하면 24평 아파트. 어느 정도 수준의 아파트다. 머릿속에 감이 오지요. 또 30평 아파트. 방 3개 정도 되겠구나. 자, 이런 감이 올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마치 동전과 같이 어떤 그런 통일된 아파트라는 상품. 자, 그러한 칩이 있기 때문에 아파트로 도박하기 딱 좋은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아파트 주택은 자산이죠, 자산. 그걸로 배팅을 하는 겁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드린 거래세 한번 보겠습니다. 거래세. 자, 거래세는 카지노 차원에서 봤을 때는 입장료에 해당합니다. 입장료. 카지노 입장료는 거래세다. 이렇게 보십시오. 자, 그래서 만약에 입장할 때마다 입장료가 1,000만 원이다. 자, 그러면 내가 입장해서 도박해서 돈을 땄는데 한 2천만 원 땄다. 자, 그래도 만족할 만한 수준이 아닌 거죠. 자, 2천만 원 땄지만 나가려고 하니까 기존에 지불한 입장료 1,000만 원이 너무 아까운 거죠. 자, 그리고 다른 도박장으로 입장하려고 하니까 입장료가 추가로 1,500만 원이 들어간다고 하니까 이거 답이 안 나오는 거죠. 2천만 원 땄지만 지금 도박장 바꿔서 다른 도박장 입장하면은 오히려 순간적으로 적자가 되어 버리는 거지요. 자, 그러니까 입장료, 거래세 올라가면 도박장 폐인이 많아지는 거죠. 도박장 죽돌이들, 도박장에 그냥 계속 있는 사람들. 자, 아파트로 따지면은 아파트 하나 사놓고 팔지도 않고 날마다 시세 보는 거죠. 그래서 이번 주에는 0.2% 올랐네. 이번 주에는 0.3% 올랐네. 자, 그러면서 허송세월 보내는 거죠. 시간 아깝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거래세라고 하는 것은 올라가면은 카지노 입장료와 같아서 도박장 폐인이 많이 만들어지는 결과를 초래한다. 자, 주택 공급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 주택을 안 판다는 거죠. 자, 그래서 거래세를 올리면 주택 가격이 올라가는 그런 효과가 있다. 자, 이것은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에서 데이터를 검토해 보니까 이런 결과가 생기더라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보시면은 보유세를 올리면은 주택 가격이 내려간다. 자, 이 부분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자, 기사를 계속 보면 보유세 올라가면 주택 가격은 내려간다.
자, 이 역시 OECD 국가들을 대상으로 여러 데이터를 분석해 보아서 나온 결과라고 합니다. 자, 이 부분 설명을 드리면, 자, 3번 보유세. 이 보유세라고 하는 것은 카지노, 그 시간당 자리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굉장히 이해가 쉽습니다. 자, 도박 시간 1시간당 자리세가 1,000만 원이다. 자, 이렇게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돈을 지금 1,000만 원 이상 1시간 동안 돈을 1,000만 원 이상 따지 못하면 사실상 돈을 잃는 것이죠. 자,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도박장 죽돌이들이 사라지겠죠. 자, 잠을 푹 자고 작전을 짜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짧은 시간 동안 집중해서 배팅을 하는 사람들이 늘겠죠. 자, 주택 입장에서 보면은 실거주 아니면 거의 배팅을 하지 않겠죠. 자, 그러니까 주택 가격이 내려가는 겁니다. 보유세는 카지노 시간당 자리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를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보유세 안 올리는 정부, 보유세를 안 올리려고 하는 정부,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어떻게 보면 그 나쁜 카지노 업주일 수 있는 겁니다. 자, 국민을 대상으로 이러면 안 되는 것이겠죠. 자, 계속해서 보면은 보유세가 불평등을 완화한다라는 말이 나와 있고, 한국은 보유세가 낮고 거래세가 높은 국가. 자, 카지노 운영하는 거죠, 한마디로. 자, 그래서 이 문제는 자, 다른 거 볼 필요 없습니다. 자, 지금 PIR 20 주택 너무너무 비싸다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좀 그 자산이 없는 사람들 애 낳아도 종놈의 자식이 되니까 출산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출산율 세계 꼴찌입니다. 세계 꼴찌. 그래서 다른 이야기 할 거 없습니다. 자, 출산율 세계 꼴찌. 자, 말 다양한 거죠. 지금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 잘못된 겁니다. 다른 어떤 데이터가 필요가 없습니다. 출산율 세계 꼴찌. 자, 이대로라면 나라가 망하는 거죠. 자, 그래서 보유세 올릴 필요는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자, 그리고 내용을 계속 보면은 그 보유세 높이자는 그 KIEP의 그 정책 제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다만 보유세 인상은 경제 주체 행동 왜곡으로 단기적 생산 감소를 낳을 수 있으므로 이 점을 충분히 고려해 사회적 합의를 해야 한다. 자, 이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면서 그 4번 보유세 인상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지금 아파트 고점인 지금 보유세를 갑자기 팍 올려버리면 그 역사적인 어떤 폭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10년 동안 균등하게 0.2%씩 올린다 등의 방식으로 완만하게 올려가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물론 지금 보유세 올리는 만큼 양도세도 같은 방식으로 조금씩 내려야 하는 것이 맞는 방향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종부세는 폐지를 하고 재산세는 강화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왜냐하면 이 종부세라고 하는 것은 다주택자에 대한 건데 그게 문제가 아니죠. 주택 가격이 문제이기 때문에 재산세, 주택 가격 중심으로 세금을 좀 개편해야 될 필요가 있다. 자,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종부세 때문에 문제가 많죠. 자, 약삭 빠른 사람들은 벌써 다 피해간 사람들 많습니다. 자, 왜냐하면 종부세는 기본적으로 인별 과세이기 때문에 그 가구당 과세와는 좀 결이 다르기 때문에 증여도 있고 차명도 있고 자, 이런 문제를 야기시키고 그리고 똘똘한 한 채에 대한 특혜 문제도 있는 거죠. 자, 똘똘한 한 채 100억짜리, 150억짜리 뭐 이렇게 되면 의미가 없는 거죠. 자, 그리고 재산세 강화가 좋은 점이 뭐냐 하면 재산세 강화를 하면 그냥 단순하게 주택 가격에 대해서 몇 프로 이렇게 간단하게 해버리면 그 쓸데없이 그 증여 차명 이런 게 없어져 버리겠죠. 자, 그래서 3번 단순하게 주택 공시가 합계액에 그냥 단순하게 N% 부과하는 그런 방향이 장기적으로는 맞아 보입니다. 자,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일괄되게 단순하게 해야지 편법이 난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순진한 사람들만 많이 내는 그런 종부세가 아니라 공평한 재산세 형태로 보유세를 강화해야 된다는 것이 저의 그 생각입니다. 자, 내용을 계속 보면 불평등이 심각합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는데 이렇게 보아도 심각해지는 소득 불평등. 자, 저렇게 보아도 한국의 불평등은 심화되고 있고, 자, 한마디로 PIR 20, 주택이 너무 비싸다. 그래서 애 낳아도 종놈의 자식이 되니까 출산율 세계 꼴찌다. 자, 다른 거 볼 필요 없이 자, 출산율 개선하는 방향으로 모든 정책을 만들어가는 것이 맞는 방향인 것 같아. 그런 측면에서 보유세는 좀 올릴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계속 내용을 보면은 현 정책 방향과는 조금 다를 수 있는 지금 이번 연구. 자, IMF는 최근 우리나라의 보유세 강화와 거래세 완화를 권고한 바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정부는 전반적 세금 완화에 방점을 둔 정책을 펴고 있는데, 자, 이 부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5번 정부는 완화 왜 그럴까요? 자, 근본적으로는 카지노 업주 마인드라고 저는 봅니다. 자, 장기적으로 지금 그 인구 절벽 막는 방향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그게 아니죠. 자, 기본적으로 첫 번째로 그 업주가 칩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 업주, 자, 정부를 좌지우지하는 사람들, 자, 그리고 그 가족들, 친척들, 많은 칩을 보유하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팔이 안쪽으로 기울겠죠. 자, 그리고 2번 주택 경기 부양으로 내수 경기 살리고 싶은 욕망이 있겠죠. 자, 그런데 이것은 마약과 같아서 상황은 더 안 좋아집니다. 자, 지금 코로나 때문에 내수가 망했다 이런 이야기도 있지만 2019년도 한번 돌이켜 보시면 자, 그때도 내수 되게 안 좋았습니다. 자, 주택으로 경기 부양하니까 토건 업종만 경기가 좋고 나머지 업종들이 다 죽는 거죠. 부양을 해도 너무너무 해버리니까 그런 부작용이 생긴다고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3번 그리고 완화를 하면은 일단 선거에 유리하지요. 우리나라 고령화 사회인데 나이 많은 사람들 주택 많이 들고 있으니까 종부세나 뭐 이런 양도세 완화하면은 선거에서 일단 유리하겠죠. 그래서 정말 애국이 아니라 그냥 표를 원하기 때문에 자, 이런 완화 주장을 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자, 그리고 추가로 6번 하와이 vs 텍사스 보겠습니다. 자, 지금 연구 내용이 OECD 다른 국가들 대상으로 연구했다고 하는데 자, 믿지 않으신다면 하와이하고 텍사스만 보시면 대략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하와이는 미국에서 그 성공한 은퇴자를 위한 섬입니다. 돈을 쓰는 곳이죠. 여기는 돈을 버는 곳이 아니라 돈을 쓰는 곳입니다. 자, 이곳은 주택 보유세가 한국보다도 낮습니다. 미국 전체 주에서 제일 낮은 보유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유세가 낮으니까 미국에서 제일 주택 가격이 비싼 동네, 자, 뉴욕 아닙니다. 캘리포니아 아닙니다. 하와이로 알고 있습니다. 하와이에 고가 주택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주택 최고로 비싼 동네 하와이 보유세가 낮다. 자, 그리고 2번 텍사스. 이 텍사스가 보다 확실한 근거를 제공하는데 텍사스 하면은 법인세가 거의 없어 기업들의 천국이죠. 자, 테슬라 텍사스로 옮긴다고 그러고, 자, 삼성의 그 미국 공장도 텍사스에 짓는다고 그러죠. 법인세가 없어 기업들의 천국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 같으면 이렇게 기업들의 천국이면 기업들 많고 일자리 많으니까 자, 주택 가격 폭등해야 정상인데 자, 텍사스에서 정책을 잘 펴는 거죠. 텍사스의 그 주택 보유세는 실질적인 세율이 3% 이상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좋은 일자리가 넘치는 그런 멋진 곳임에도 불구하고 주택 가격은 저렴한 것이겠죠. 자, 그래서 한번 인터넷 검색해 보십시오. 텍사스 주택. 한 10억짜리 텍사스 주택. 우리나라로 따지면 궁전입니다. 궁전. 말도 안 되게 쌉니다, 진짜. 자, 그런 거 보시면은 그 보유세가
얼마나 그 주택 가격을 안정시키는데 효과적인지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 할 겁니다. 자, 보유세 올리면 월세 폭탄이라고. 자, 그런데 자, 첫 번째로 월급 400 받는 사람이 이미 월세를 100에서 200 내는 상황이 지금 대한민국 서울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더 누르면 똥만 나오죠. 더 누르면 똥만 나옵니다. 자, 월급 400 받는데 더 눌러봤자 뭐 하겠습니까? 그래서 매년 10만 명 정도 탈서울하고 있죠. 벌써 서울 인구 엄청나게 지금 줄었습니다. 자, 그래서 2번 보겠습니다. 2번. 보유세 올리면 이렇게 된다. 자, 당초에 매매가 10억 그리고 월세는 150만 원이었는데 임대 수익률 계산해 보면 1.8%가 나오죠. 자, 그런데 보유세 올리면 그 주택 보유하는데 부담이 되니까 매매가가 내려가겠죠. 그래서 변경은 매매가 4억, 월세는 170만 원 정도. 자, 주택 들고 임대해봤자 수익이 많이 나지 않으니까 월세가 올라가는데 그렇다고 무작정 올라가지는 않고 한 170만 원 정도 수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임대 수익률 계산해 보면은 5.1%가 나오죠. 자, 이런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는 사람은 그 월세로 살 겁니다. 어쩔 수 없는 사람, 잠시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월세로 살겠지만 조금 장기로 있는 사람들은 매매를 하는 거죠. 사서 실거주를 하고 나중에 필요 없으면 파는데 양도 차이 크지 않을 것이고, 자, 이러한 그 자유로운 어떤 그 주거의 사고 파는 어떤 현상, 거래세까지 낮추면 매수 후 실거주가 보다 자유롭겠죠. 그래서 자유롭게 이사할 수 있는 나라, 정말 제대로 된 나라가 될 겁니다. 사실 그 인기 없는 그 지방 부동산이 이런 식으로 돌아갑니다. 자, 지방의 그 월세, 상당히 월세 수익이 좋은데 그 이유는 매매가 잘 안 돼서 좋은 겁니다. 그냥 절대적인 월세 금액이 비싸서 그런 게 아니라 매매가가 낮아서 임대 수익률이 좋죠, 지방이. 자, 그런 식으로 서울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보유해봤자 실익이 없으니까. 보유세가 세니까 주택 보유해봤자 실익이 없으면 매매가 자동적으로 내려가는 것이겠죠. 자, 그래서 보유세 올리면 그 월세 사는 사람들도 피해가 뭐 거의 없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매매를 통해서 살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월세 사는 사람들이 더 유리한 구조가 될 수가 있는 것이겠죠. 자, 오늘은 너무도 당연한 그 보유세 올리고 거래세 낮추면 주택 가격은 내려간다. 그 내용을 굳이 설명을 했습니다. 자, 하나만 기억하시면 지금 거래세는 카지노 입장료다. 이렇게 보시고 그리고 보유세는 카지노 시간당 자리세다. 자, 이렇게 보시면 모든 게 바로 이해가 된다. 그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